안녕하세요. 네, 플로이드 2024 알론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NC 코리아의 이정원입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NC 스플런트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CFX 및 터보 툴, 그리고 마지막으로 럭키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은 MC 스플런트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NC 스플런트 2024 알론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GPU 솔버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파이 플런트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씬 레이어 매싱, 그다음에 웹 UI, 그리고 시스템 커플링 쪽에서의 업데이트된 내용과 여러 가지 네, 멀티페이스 플로우 및 그다음에 연소 해석 쪽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플로는 네이티브 GPU 서버에서의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네, 네이티브 GPU 서버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은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커플드 솔버, 그다음에 넌 컨포멀 인터페이스와 슬라이딩 메시, 그리고 연소 해석에 있어서의 디테일 케미스트리하고 스틱 케미스트리 솔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점들과요. 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더 강화된 내용, 그다음에 어쿠스틱 해석을 위한 스폰지 레이어 옵션이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GPU 솔버에서도 AMD는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24 알론부터 AMD GPU에 대해서도 저희가 베타 버전으로 지원하게 된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 외에 파이썬 베이스드 UDF 및 그다음에 레디에이션 모델, 네, 그리고 어쿠스틱에 관련된 기타 업데이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보면 네, 먼저 커플드 솔버를 GPU 솔버에서도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그리게이티드 솔버를 사용하셨을 때에 비해서 이제 컨버전스에 걸리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단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세그리게이티드 솔버를 사용했을 때에 비하면 이제 GPU 베이스 솔버를 커플드 솔버를 사용했을 때 이제 좀 더 빠르고 더 로버스트하게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non conformal 인터페이스도 같이 적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인터페이스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테이팅 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터보 머시너리, 그다음에 믹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제 좀 더 유연하게 GPU 솔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GPU 솔버에서는 이제 UDF를 그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으셨는데요. UDF를 CPU 솔버 기반의 어떤 C 코드 기반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GPU 솔버에서는 파이썬 기반의 UDF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이썬 기반으로 UDF 를 사용하지만 내부에 들어가는 변수들은 기존의 C 코드 기반으로 하셨던 그 변수들을 그대로 적용하셔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버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디테일 케미스트리와 그다음에 스틱 케미스트리 솔버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PU 솔버 대비하여 그 디테일 케미스트리나 또는 스틱 케미스트리 솔버까지 같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하이드로젠 연소 해석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어떤 프레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이 새롭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GPU 솔버에서도 디스크리트 페이스 모델도 같이 적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현재 버전에서는 DPM 모델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파티클을 사용할 수 있지는 않고요. 지원하는 파티클 타입은 매슬리스하고 이너트 파티클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레디에이션 모델도 새롭게 베타 버전으로서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밴드라든지 그다음에 아이소트로픽 스캐터링, 그다음에 뭐 해스가스 가정한 모델, 그리고 여러 가지 레디에이션 바운더리 같은 것도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피스 모델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조금 현재로서의 리미테이션은 메시 모션 그리고 피리어딕 바운더리에서는 적용하실 수 없고, 그리고 저기 서피스 모델에서 그 뷰 팩터를 계산해 놓는 것들은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계산할 때마다 온플라이로 계속 계산을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피스 쪽에서의 클러스터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어쿠스틱 해석이고요. 어쿠스틱 해석에서 그 FWH 메소드를 적용하실 때는
기존의 CPU 기반의 솔버를 같이 하이브리드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GPU 솔버에서는 유동장을 해석하고 거기서부터 나온 어쿠스틱 필드 데이터를 넘겨받아서 그 어쿠스틱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CPU 기반으로 진행을 해서 요것들이 이제 GPU 솔버를 하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 그 팝필드에서 의 그 프레셔 리플렉팅을 방지하기 위한 스펀지 레이어 옵션이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트랜지언트 프로파일의 경우에도 이제 피스와이즈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스킴을 사용해서 이제 쪼끔 더 빠르게 트랜지언트 프로파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태틱 프레셔, 그다음에 템퍼러처 매스 플로우 레이트,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은 히 플럭스나 히 제너레이션 레이트, 그다음에 히 트랜스포 코에피션트, 그리고 온도나 MSBT와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벨로시티 쪽에서는 벨로시티 매그니튜드하고 그다음에 그 노멀 벨로시티, 그다음에 컴포넌트 및 네, 벨로시티 매그니튜드와 디렉션 쪽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GPU 솔버를 돌리실 때 인제 그 CPU 쪽에 부담되었었던 이런 메모리 유세지를 좀 더 인제 줄일 수 있는 세팅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요것들은 이제 CPU 라이트웨이트 셋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적용하시게 되면 기존에 대비 사용하는 메모리량을 더 줄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쪼끔 같은 GPU 메모리 양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숫자의 메시를 계산하는 데 더 용이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라이트웨이트 셋업을 하시려면 먼저 기존에 있었던 GPU 케이스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GPU 솔버 리스타트 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이제 라이트웨이트 모드로 셋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해석을 수행하시면 기존에 대비 더 작은 메모리로 이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AMD GPU 서포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MD GPU 서포트는 현재 리눅스 기반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MD GPU로 계산하실 때는 GUI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MD GPU로 사용하실 때는 리눅스 그리고 어 네, 네, 배치 모드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일반적인 CPU 모드에서의 내용 업데이트 내용이 되겠고요. 그 첫 번째로는 UI 및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먼저 플런트에서는 웹 UI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런트를 구동을 하실 때 기존에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클라이언트를 구동하셨던 것처럼 플런트를 구동하실 때 이제 웹 UI라고 그 웹 베이스드 UI 서버 옵션을 함께 구동을 해 주시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웹 주소를 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플런트가 구동되고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해석의 결과에 대한 것들까지도 다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케이스 셋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각각 그래픽 컨트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셀렉션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다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데이터 모니터와 같은 것들이랑 그다음에 컨투어 같은 것들도 쉽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요 웹 UI가 플런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지는 않고요. 어 CFD 라이센스 기준으로 CFD 프로에 해당하는 피처에 대해서는 요 웹 UI로 100%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플런트에서 이 다크 테마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을 좀 약간 시커멓게 만들어서 조금 몰입도 있는 이런 화면을 구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플런트의 다크 테마 같은 경우는 엔시스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덕트에 다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UI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파이플런트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네, 요 파이플런트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은 일단 그 파이 엔시스 측면에서도 함께 적용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파이 엔시스에서 이제 유닛을 함께 컨버전하는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닛에 대한 부분들은 네, 원하는 유닛을 입력하셨다가 얘를 나중에 컨버전할 때도 네, 바로 원하는
유닛으로 변경해서 집어넣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그 기능들도 함께 요 파이 에시스 플랫폼에서 함께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플런트에 관련해서는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은 기존에는 이제 파이썬 그 파이 플런트를 이용하셔서 여러 가지 솔버를 컨트롤하는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입력하는 부분들에서만 적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는 이런 솔버 데이터까지도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그 S 베리어블, 그러니까 솔루션 베리어블에 대한 데이터들까지도 같이 접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해석 결과가 나오는 것들 를 직접적으로 접속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컨트롤 로직과 같이 결합해서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멀티피직스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요 멀티피직스에 대한 업데이트에서는요.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크 해석 같은 것들을 한다라고 하시면 맥스웰과 플런트 간의 멀티페이스 커플링을 진행하실 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 주리팅과 그다음에 온도에 대한 정보만 기존의 모델에서는 데이터가 주고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자동으로 시스템 커플링에서 주고받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UDF와 같은 스크립트 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주고받았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버전부터는 시스템 커플링에서 이런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주리팅뿐만 아니라 로렌츠 포스도 맥스웰에서 받아오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플런트에서는 온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덕티비티에 대한 내용들도 자동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UDF를 사용하는 것 대비 이런 것들 없이 자동적으로 안쪽에 있는 그 시스템 커플링의 데이터 트랜스퍼 기능을 활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히트 트랜스퍼 및 레디에이션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 네, 네, 그 월 시크니스 쪽을 부여하셨을 때 예전에는 하나의 월 시크니스는 컨스탄트한 값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밖에 다룰 수가 없었고요. 지금 버전부터는 이런 월 시크니스를 어떤 함수,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이라든지 UDF 또는 프로파일을 통해서 어떤 위치별로 월 시크니스를 또로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몬테카를로 레디에이션 해석을 하셨을 때 어떤 그 메시 경계면에서의 이런 스미어링 되는 효과들 때문에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이제 메시 어댑테이션에서의 하나의 그 크라이테리어로서 그 몬테카를로 레디에이션 시뮬레이션 할 때 그런 그 부분에서의 그 경계면에서의 좀 더 그 디퓨전 없는 이런 해석을 하는 부분들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해석에서도 루즐리 커플드 컨주게이트 히트 트랜스퍼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그 루즐리 커플들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제 솔리드 타임 스텝 쪽에서도 좀 더 큰 타임 스텝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해석의 안정성을 좀 더 잘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좀 더 안정적이면서 하기 때문에 초 평균 한 10% 에서 20% 정도 해석을 수렴시키는데 좀 더 빠르게 수렴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크리트 페이지 및 월필름 모델에서의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 디스크리트 페이지 모델링에서는 그 파티클 트래킹할 수 있는 숫자를 좀 더 많은 숫자의 파티클을 트래킹하더라도 좀 더 그 속도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만 개의 파티클을 트래킹하는 경우에서도 좀 더 빠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덴스 파티 DDPM 쪽에서도 뭐 이렇게 리액팅 파티클을 다루는 부분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또 하나에는 그 다이나믹 인터액션 레인지 모델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DPM 모델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 파티클의 사이즈가 셀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이제 크게, 그러니까 이런 바운더리 레이어 근처에서 그 입자들이 이렇게 분사가 되는 이런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파티클 사이즈가 액주의 크기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격자 사이즈보다 더 파티클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리즈너블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새롭게 다이나믹 인터랙션 레인지 모델이 적용되어서 입자가 더 파티 셀 사이즈보다 크더라도 거기서 더 정확한 어떤 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플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월필름 모델에서 기존에 이제 월필름 모델이 적용되셨으면 컨주게이트 히트 트랜스퍼와 같이 어떤 솔리드와 플루이드 월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 월필름 모델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 월필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솔리드 쪽의 냉각 효과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버전에서는 일단 그 컨포멀 인터페이스에서는 보실 수는 없지만 똑같이 솔리드를 모델링 해 놓고 넌 컨포멀 인터페이스를 모델링 하셨으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월필름 모델에서 밑에 있는 솔리드 파트하고 같이 열 전달이 되는 내용들도 함께 고려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이런 그 전자장비의 냉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서 어떤 그 액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냉각 효과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일러리언 멀티페이스 모델에서의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먼저 오일러리언 멀티페이스에서에 들어간 내용들은 첫 번째는 서피스 플로우 쪽에서의 어떤 속도 및 그다음에 유매력의 개선입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 내용은 오픈 채널에서 그 트랜지셔널 MRF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헐이 있는 상태에서 헐 주변에 어떤 그 프리플로우가 흘러오는 것들을 저희가 MRF로 처리를 해 가지고 실제로 많은 도메인을 가져가지 않고 헐 주변에서의 이런 웨이브 프로파게이션이라든지 그리고 헐의 모션 같은 것들을 쉽게 구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컴프레시블 플로우에서 이 캐비테이션 모델의 임프루브가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어떤 하이드로젠 그 챔버 같은 것에서 어떤 리퀴지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올려낸 멀티페이지 모델에서의 어떤 그 네 월 루브리케이션 모델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UI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RPI 보일링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RPI 보일링 모델을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리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모델링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 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에서도 이제 어떤 버블의 다이아미터라든지 아니면 버블의 프리퀀시에 대한 부분들도 네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렉트로 케미스트리 모델에서의 업데이트입니다. 첫 번째 일렉트로 케미스트리 모델에서 업데이트는 그 배터리 모델에서 이런 프리스마틱 셀이라든지 아니면 실린더리컬 셀에서 각각 셀의 위치별로 로컬하게 코디네이트를 정의하셔 가지고 그 열 전도율이라든지 뭐 다양한 물성치들을 새롭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 그 배터리의 형상에 따라서 어떤 이러한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입력하는 것들이 이제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 개선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그 수전의 모델에서도 이제 새롭게 기능 개선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이드로젠 펌프에 대한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젠 펌프에서는 이제 워터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일렉트로라이시스에서 인제 그 내부의 멤브레인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을 별도로 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냥 제로 D 언리졸브드 모델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서요. 그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메쉬 부담을 줄이면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렉트로 케미컬 반응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솔버 메싱에 대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오버슨 메쉬를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스케일 리조브드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어쿠스틱 해석도 함께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회전기기 쪽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오버셋으로 처리하시면서 다양한 스케일 리조브드 시뮬레이션과 그다음에 어쿠스틱 해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다이나믹 메시 쪽에서 인제 그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기존의 다이나믹 메시를 하시면 요 메시가 움직이는 부분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그 영구적으로 메시가 변형이 되면서 이것들이 움직임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그쪽 부분에 그러니까 움직임하고 상관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메시 퀄리티가 안 좋아져서 해석이 멈추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 들어감으로 해서 움직임이 있는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반경이 있는 부분에서만 메시가 움직이고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서 좀 더 스테이블하게
반복적인 메시의 거동에서부터 나타나는 이런 해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플런트 매싱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멀티존 매싱을 적용하실 때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스페이스 클레임이나 뭐 이런 데서부터 메시를 불러오지 않더라도 중립 헤드에서부터 불러올 때 저희가 메시를 불러올 때 인제 서피스나 서피스별로 따로따로 이 파트를 나누어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별도의 사전에 어떤 네임드 셀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 중립 헤드에서부터 바로 이런 어 네임드 셀렉션 없이 각각 서피스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퍼레이션에서 들어오시면 서피스뿐만 아니라 엣지에 대한 라벨들도 자동으로 세퍼레이트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개선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씬 레이어 메시 워크플로우가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영역에서의 이렇게 메시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존의 메시보다 이제 좀 더 적은 숫자의 메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씬 레이어 메시 워크플로우가 추가가 되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모터 같은 데서 있는 아주 얇은 이런 에어갭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나 아니면 이런 그런 파이프 쪽에서도 이런 씬 레이어 메쉬 쪽을 이렇게 솔리드 메쉬 쪽에 적용할 수 있음으로 해서 좀 더 메쉬 카운트랑 그리고 메쉬 퀄리티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요 씬 레이어 메쉬를 추가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단계에서 소스 면과 그다음에 타겟 면에 대한 네임드 셀렉션만 따로 해 주시면 소스 면과 타겟 면을 기준으로 씬 레이어 메시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 쪽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플런트 메시에서도 2D 메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D 베타 버전 옵션을 키신 다음에 메시 워크플로우에서 2D 메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고 인제 2D 서피스에 대한 어 지오메트리를 불러오시게 되면 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워크플로우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사이즈 펑션이라든지 바운더리 레이어와 같은 것들을 추가하셔서 플런트 메시 안에서도 이제 2D 메시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근데 기존의 3D 워크플로우하고 다른 점은 이렇게 2D 메시를 만드신 다음에는 메시를 저장하시고 다시 새롭게 어 솔버에 대한 세션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D 하시는 것처럼 바로 솔버 워크플로우 솔버 세션으로 전환하는 이런 기능은 아직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플런트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CFX 및 터보 툴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블레이드 빌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블레이드 빌더는 기존의 블레이드 모델러라고 저희 디자인 모델러를 기반으로 돼 있었던 이런 3 차원 블레이드를 생성하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프로덕트 안에다가 그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블레이드 빌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기존의 블레이드 모델러의 기능을 그대로 계승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그런 블레이드 디자인 툴에서 NDF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블레이드 빌더에서 그 파일을 불러오시면 3차원 블레이드 형상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3차원 블레이드 형상은 다시 터보 그리드로 넘겨줘서 터보 메시를 짜는 이런 과정이 기존의 과정과 동일하게 계승을 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블레이드 빌더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앞에서 디스커버리 자체가 저희가 파이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파이썬 기반으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버전에서 이제 파이 터보 그리드까지 같이 붙음으로 인해서 앞에서 만들어졌었던 NDF 파일에서부터 형상과 그다음에 메시까지 한 번에 이렇게 자동화를 하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터보 그리드 쪽에서는 조금 더 메시를 만드는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나 이런 쪽에서 인제 그러니까 피리어딕 케이스가 있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인터섹션이 있는 부분들의 메시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베타 버전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CFD 포스트에서는요.
이런 그 이미지를 외부 파일로 저장을 하셨을 때 그 투명하게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서 이런 파일을 저장하는 이런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메시의 그 이런 파일 사이즈에서 이런 레졸루션들도 이제 새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블레이드 필름 쿨링 모델도 새롭게 개선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블레이드 필름 쿨링의 포지션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블레이드 필름 쿨링의 모양 같은 것들도 정의를 하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그 부스트를 하는 것들도 각각의 인젝션 포인트별로 보시는 것처럼 그 블레이드 쿨링 하는 것이 각각의 로케이션이 나타나도록 되어서 좀 더 각각 그 블레이드 필름을 쿨링하는 인젝션 포인트별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락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먼저 락키에 대한 내용이고요. 락키 쪽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 부터는 이제 SPH 모델도 새롭게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파티클의 거동만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유체 입자의 거동을 다루는 부분들까지 같이 컴바인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 락키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락키에 대한 부분들도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오토메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기존의 DEM 시뮬레이션에서의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에 있어서 먼저 미케니컬이랑 이제 서멀적으로 커플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추가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그 코스 그레인 모델들을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플렉시비티가 가능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SPH 캐퍼빌리티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SPH 캐퍼빌리티에서는 이제 인컴프레시블 SPH 알고리즘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다른 SPH 솔버하고는 다르게 락키의 SPH 솔버는 서멀 커플링도 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온도 해석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SPH 솔버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키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의 소몰 솔루션 없이 추출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파이 락키가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어 엔시스의 그 파이 엔시스 플랫폼 안에서 인제 락키도 같이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서 좀 더 다양한 이런 사용자에게 좀 더 다양한 락키의 기능들을 인제 커스터마이즈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락키의 경우에는 AIS라고 해서 저희 엔시스 이노베이션 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락키에 대한 다양한 기능 소개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이런 그 튜토리얼 같은 기능들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사용자분들께서 어떤 커뮤니티를 활동을 통해서 뭐 본인의 어떤 질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저희가 AIS를 통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케니컬하고 이제 투웨이 서멀 커플링을 이제 락키하고 같이 커플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프릭션 히트 제너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프링 머신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런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할 수 있게 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DM의 코스 그레인 모델과 같이 커플링하는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서요. 이제 좀 아주 작은 입자들의 숫자를 좀 더 줄여서 이런 좀 더 큰 모델로 대변해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 그레인 모델의 이제 웹 파티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다양한 이런 코팅 해석 쪽에서도 네, 이러한 모델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모델들을 이제 추출하는 기능도 이렇게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모터라든지 아니면
뭐 식기 세척기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락키의 SPH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먼저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동 해석에서 나온 결과물에서 인제 서멀 커플링을 하기 위해서 뭐 미케니컬이나 또는 플런트나 이렇게 커플링할 때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에 대한 부분들을 추출을 하는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그 모터의 쿨링에서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오일을 인젝션하는 이런 해석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서 기존의 CFD 해석에서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인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SPH를 해석해서 인제 플런트에 원웨이 커플링하는 기능들이 인제 베타 모듈로 인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의 그 공기의 유동장에 대한 부분들은 플런트에서 먼저 해석해서 그 유동장에 대한 내용들을 불러와서 그다음에 락키에서 SPH 모델과 같이 결합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락키 부분에서도 인제 새롭게 인제 엔시스의 그 파이 엔시스 에코 플랜트 안에 같이 에코시스템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파이 락키를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락키의 모델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석 설정, 그리고 해석 결과를 분석하는 부분들까지 전부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이 락키 같은 경우는 지금 깃허브에서 인제 3월 15 일부터 설치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락키의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플런터와 마찬가지로 다크 테마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마우스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른 프로덕트라고 다 동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락키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